오늘 텐션이 뭔가를 저번 오프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를 더 이거를 더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 이상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요즘 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저 남편이 치과 아 맞아. 개업을 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그건 기분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기분이 굉장히 떨리는 서울 닥터한. 서울 닥터한 치과. 서울 아, 닥터한 이거 근데 나가도 치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원투펀치 팬이라고 하면은 더 잘해주겠죠. 알아서 하라고 할게요. 뭐. 원투펀치 팬의 맨유 팬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끝났지. 뭐. 원장님이 아주 잘해주실 끝났지.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원투펀치 커뮤니티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투펀치 커뮤니티가 이제 생일을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생일을 맞았어요. 이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소부터 알려드리면 원투펀치를 영어로 쓰시고 co.kr을 찍고서 들어가시면 이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이랑 좀 많은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 싶었어요. 여러 가지 후원을 좀 우리가 원투펀치 사실 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졌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여러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커뮤니티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일반적인 커뮤니티 기능은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전화 한의원님이나 거기서 이제 밤에 집에 가서 가끔 이제 라이브 채팅처럼 게시판에서 팬들과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자주 가지려고 그러고 네.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 또 멤버십을 일단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멤버십 가입을 좀 하시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특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 만남도 조금 저희가 계획을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여러분들과 쌍방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소통 창구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제안하고 제시하실 수 있어요. VS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 투표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능을 그렇지. 저희가 할 테니까 그런 데서 누가 나아요, 아니면 어느 팀이 더 역사적으로 더 강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다양하게 거기서 하실 수 있는 장을 그럼 열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니 운영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니 저희 운영진. 모두가 이제 다 운영진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니 운영진처럼 또 이왕이면 또 저희가 이제는 수익도 내야 되는 또 유튜브 단독 구조기 때문에 좀 대중성 있는 그런 주제들, 그런 거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또 내주시면. 사실 저희가 대중성 있는 주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클 것 같아요. 전 알아요. 대중성 있는 주제. 뭐예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아, 그쵸. 그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뽑아낼 것인가. 그런 게 저희가 너무 딥하고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살짝 부족하거든요. 한 명 빠졌어요. 이강인. 했어요. 이강인 했나? 했구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강인을. 이강인 초반부터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강인이 주목을 안 받았을 때부터 이강인 두고 봐라 이렇게 말하셨던 한 또 분이기 때문에 20세 이하 월드컵이 개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주제입니다, 바로. 야, 첫 경기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게 우리 무슨 일이에요? 또 이 주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우리 또 한의원님께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홍보 담당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20세 월드컵을 홍보해 주세요. 자, 임원진이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네. 첫 큰 경기였습니다. 와우. 이겨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아르헨티나에 우리 부회장단에서 가장 기술 파트를 맡으신 외룡사마 네, 장외룡 장외룡 부회장께서 부회장. 지금 현지에 네. 가서 또 많은 우리 대표팀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축구 강국이잖아요, 프랑스가. 음. 근데 그 프랑스를 상대로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는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이제 저는 중계 준비를 하면서 김은중 감독하고는 이제 또 현영민 위원이 네. 저랑 같이 해서라는 현영민 위원이 완전 절친이에요. 김은중 감독의 현재 이제 팀에 대한 상황들을 또 현영민 위원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연령대 이 팀에 있는 우리 이번에 뽑힌 선수들이 1군 무대에서 출전 수가 많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그 1군에서 좀 뛸 수 있어야 이 경기 감각이라는 게 좀 빠른 템포에서 1군 정도 레벨에서의 빠른 템포에서의 경기 감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런 정도의 템포에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경기 체력,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많이 최근에 소화를 해야 그걸 유지한 채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전 그러한, 감각. 예, 실전 경기 체력이죠. 그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 선수들이 물론 B팀 같은 데서 뛰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쪽하고는 1군하고는 아무래도 템포나 여러 가지의 공수 전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우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회에 전지훈련을 미리 가서 그래도 선수들 체력과 조직력을 올리는 단계를 거친 거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부상자들, 핵심 선수들 부상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이현주 선수,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특히 큰 대회는 중앙 쪽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역량을 가진 선수들이 강팀을 만났을 때 상당히 중요한 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전방 공격수로서 특히 이번 아시안컵 예선을 겸했던 성진영 같은 선수들, 고려대학교에 이런 선수가 그래도 이번에 나왔던 이영준 같은 선수와 함께 같이 공존이 될 때 원톱으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을 할 텐데, 성진영 선수도 다쳤고 이현주 선수도 다쳐서 이번에 합류를 못했어요. 그래서 김은중 감독도 이제 이영준 선수 거의 혼자 이제 사실은 원톱 역할을 해야 되는 성향상 그런 지금 구조예요. 그래서 이영준 같은 선수는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1차전 프랑스전 같은 경우는 팀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재능이 있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 대전의 배준호 선수입니다. 윙포워드, 왼쪽 윙포워드를 주로 봤거든요. 네. 이 배준호 선수가 또 내전근 부상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1차전을 뛰질 못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전을 앞두고 사실 전력 누수가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프랑스를 맞았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에게 다행스러웠던 점은 이번 대회에 많은 유수의 강팀들이 참여를 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제가 중계 준비를 하면서 프랑스 언론이나 이 관련됐던 그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봤던 부분은 다른 대회 때에 비해서 프랑스가 참여했던 클럽 협조가 이번에 좀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핵심 선수들이 다른 대회 때보다도 프랑스는 좀 못 왔어요. 근데 그래서- 프랑스는 점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연령별 그러니까요. 대회에서 협조 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첼시 소속의 리옹에서 임대를 뛰고 있는 오른쪽 백 구스토 선수나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인 마티스 텔 선수나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주로 조코로 나오지만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썬더랜드 임대가 있는 미추 같은 상당히 좋은 선수, 그리고 올 시즌 1부 리그에서 프랑스 리그왕에서 17골을 기록 중인 엘리 와히 같은 선수, 몽펠리에 소속입니다. 그리고 뭐 리옹의 라이안 셰르키 뭐 등등등. 특히 또 작년에 우에파 19세 이하 챔피언십, 이게 이제 예선을 겸했던 대회인데 네. 거기서 주포로 활약을 했던 차우나 선수. 뭐 상당히 많은 선수가 협조가 안 됐어요. 네, 이번에 협조가 안 돼서 프랑스가 협조를 잘해준 팀이 두 팀이더라고요. 모나코하고 투르와. 네. 요 두 팀에서는 그래도 협조를 해줘서 주력 선수들이 그래도 일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상대할 만한 상황이었고, 프랑스 언론 내에서 또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가 골 넣을 선수가 없다. 네. 윙포워드 자원은 많은데 포워드, 골을 넣는 골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근데 김은중 감독은 그 점을 잘 이용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려서서 일단 강상윤 같은 활동량이 많은, 강상윤 선수가 약간 박지성과거든요. 네. 활동량이 많은 선수를 세컨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압박을 같이 왕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려서서는 확실하게 두 줄 수비, 윗선 단계에선 4-4-2 지역 방어의 두 줄 수비, 완전 내려서면 강상윤 선수도 미드필더를 도와주면서 좀 내려와서 거의 4-5-1처럼도 수비가 되는 그러한 아주 빽빽한 지역 방어와 프레싱을 좀 병행하는 형태의 구조에서 빠른 전환으로 실리적인 결과를 내자. 이게 딱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경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완전 지배했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진짜 역습을 잘해가지고 수비 축구를 잘해가지고 이뤄낸 성과인 것 같은데 이게 포메이션이 처음으로 4-4-2를 가져간 거라면서요? 일단 저는 그 정정용 감독 시절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위시해서 이제 선수들이 준우승이라는 쾌거까지 일궈냈잖아요. 그게 지금의 대표팀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저는 지금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저는 전술적인 견지에서는 상당히 대만족을 했거든요. 첫 번째 경기 뭐 결과도 좋았지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정종용 감독도 몇 개의 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서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그 포메이션을 한 경기 안에서도 두세 번씩 그렇죠. 바꿔가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던 게 지난번 그 이강인 선수 그 폴란드 대회였어요. 그런데 첫 경기 김은중 감독이 하는 걸 보니까 딱 그 정종용 감독의 그 성공의 색채가 그대로 나왔던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4-4-2 포메이션. 네.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강상윤 선수가 이영준 선수와 더불어서 앞쪽에 올라가면서 4-4-2 두 줄 수비를 펼치다가 이게 상대의 그 풀백의 전진 여기에 이제 메잘라로를 하는 선수들 여기에 이제 윙포워드까지 가게 돼서 이 측면 공간에서 상대와의 어떤 수적 싸움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되기 시작하고 특히 상대의 미드필더들이 우리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상황에서 김은중 감독이 정말 잘한 것이 강상윤 선수를 아예 내렸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4-5-1 형태가 경기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 한 30분 전후에서 15분, 20분 네. 넘어가면서부터는 강상윤 선수가 톱처럼 올라가서 수비를 하지 않고 아예 중원으로 내려와서 4-5-1 대형의 조금 더 미드필드 숫자를 늘려서 상대 미드필드 숫자와 맞춰놓는 두 줄 수비로 포메이션을 미세하게 바꿨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종용 감독이 해놨던 약간 그 텍스트북의 영향을 김은중 감독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상당히 잘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전 들어서서는 우리가 또 3백을 쓰면서 사실상 수비를 할 때는 이제 5백처럼 바꿨는데 저는 그 타이밍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메이션적으로 봤을 때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4-4-2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상대의 미드필드 특히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우리가 열세에 놓이면서 계속 이제 공격을 허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곧바로 그거를 4-5-1 포메이션으로 바꿨고 후반전 이제 중후반부쯤 돼서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겠다라는 흐름이 됐을 때는 또 그걸 이제 5백 포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련의 상황과 시간에 따른 김은중 감독의 포메이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멤버 변화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잘 가져갔고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폴란드에서의 성공의 색깔과 좀 유사하다.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뭐 조별리그 첫 경기 뭐 잘해놨다고 해서 뭐 앞으로의 모든 게 이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일단 우리가 폴란드 때 한번 성공한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술적으로도 우리가 연령별 메이저 대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본을 일단 하나 봤기 때문에 그 교본대로 김은중 감독도 이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선수들의 어떤 정신력이나 어떤 자신감, 분위기 이런 것도 느껴지는 걸 보면 어쨌든 준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도 뭐 그 형들이 했던 거 우리도 못할 게 없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맞아요. 나타나 보이는 경기가 이 프랑스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선수들이 1군에서의 지금 출전 시간도 좀 부족하고 주요 선수들 부상도 있었고 또 결장도 있었고 그런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보면은 우리가 폴란드에서의 영광을 우리도 재현하지 말란 법이 어딨어. 우리도 한번 해보겠어라는 그런 어떤 의지와 자신감이 직전 대회를 성공했던 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뭐 성인 대회도 그렇지만 연령별 대회에서도 일단 프랑스 같은 팀과 붙게 되면 선수들이 사실 자신감이라든가 위축되죠. 분명히 그 위축되는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공격을 많이 당한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선수들의 어떤 생동감이랄지 분위기랄지 이런 거는 우리가 역습이라든가 뭐 세트 플레이에서만 잘 터트리면 경기를 메이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일단 지고 들어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폴란드 때 그 업적이 우리에게 또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어떤 자신감의 부여와 관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까지 나온 게 수비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 플레이에서 또 골이 나왔잖아요. 김은중 감독이 게임 플랜을 짰던 게 아주 세밀하게 탁탁탁탁 다 맞아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한현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1차적으로는 그런 수비를 하자.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김은중 감독이 또 저 선수를 되게 의식했대요. 에페켈레라는 선수예요. 모나코에. 그 에페켈레라는 선수가 이제 한때 제2의 음바페 소리를 듣던 선수예요. 순간 스피드가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원래는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선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근데 프랑스의 이 쇼방 감독이 하나 허를 찌른 거는 앙투안 주주를 내보낸 거예요. 그 주주 선수가 왼쪽에. 왼쪽 윙어를 네. 보고 오히려 비르지르스 선수가 가운데 공격수를 그렇죠. 보는 형태로 프랑스는 출발을 했죠. 네, 그래서 허를 찌른 게 프랑스도 비르지니우스 선수가 원래 윙포드 자원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최전방 원톱에 놓고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앙투안 주주 선수를 왼쪽 윙포드로 네.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수들 성향에 대해서 전력 분석관이나 이런 선수들이 다 특히 측면 수비수 같은 경우는 1대1로 많이 붙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이제 준비가 되는데 앙투안 주주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박창호 선수가 1대1에서 앙투안 주주 성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못해서 사실 1대1에서 조금 돌파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몇 차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사실 라커룸에 이제 후반전 가서는 아마 그 준비를 그래도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반 가니까 또 요 쇼반 감독이 위치를 바꿨어요. 프랑스 윙어들의 위치를.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도 준비를 저는 잘했던 게 어차피 에페켈레가 선발로 안 나왔으면 조코는 무조건 나올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사이드에서는 특히 풀백들이 체력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상대 교체된 윙어들과 1대1 싸움에서 많이 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특히 왼쪽에 배서준 선수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힘든 타이밍에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황인택 선수라고요. 네. 원래는 왼발잡이 센터백이에요. 센터백과 풀백을 좀 그렇죠. 겸하는. 김영권 선수처럼 원래 센터백을 더 많이 보는 선수인데 황인택 선수가 왼쪽 수비도 봅니다. 간혹. 이 황인택을 교체를 해서 사이드 수비를 1차적으로 강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에페켈레가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더 최혜원 선수까지 왼쪽 윙백으로 투입을 하면서 아예 5백으로 가는 위에 거예요. 숫자 한 명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5백으로 바꿨죠. 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상대가 또 윙어들을 새로 넣고 공격적 변화를 줄 때 수비적으로 아주 좋은 타이밍에서 변화를 탁탁탁 주면서 거기에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진들도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압박 능력이나 또 공격 전환할 때 어떤 파괴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지한 선수나 또 다른 공격수 박승원 선수를 또 투입을 하면서 바꿔줬고 네. 결국은 이지한 선수가 프리킥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승원 선수의 프리킥에서 이영준 선수의 이 헤딩골 추가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시나리오들이 착착착착 착착착착. 맞아들었고 아주 성공적이었다.